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테슬라 인버스터 데이가 현지 시간 3월 1일으로 예정되어 있죠. 일론 머스크는 여기서 테슬라가 새롭게 나아갈 방향인 마스터 플랜 3를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과거의 마스터 플랜들을 통해서 새롭게 공개될 마스터 플랜 3의 내용과 수혜 주들까지도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시죠. 네, 가장 먼저 2006년에 처음 공개된 마스터 플랜 1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1부터 3까지는 사실상 한 가지 내용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소량의 고급 스포츠카를 만들어서 그것을 판 돈으로 그 하위에 저렴한 자동차들을 많이 만든다라는 내용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 4번의 내용은 태양광 관련된 내용이죠. 이때부터 일론 머스크의 태양광 관련한 욕망을 엿볼 수가 있겠네요. 이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은 사실상 현재 시행이 모두 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10년 뒤인 2016년에 발표된 마스터 플랜 2의 내용도 함께 살펴보실까요? 네, 가장 먼저 1번 내용은 역시 솔라시티, 태양광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태양광 관련한 지붕을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내용은 전기차 관련된 라인업을 확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0배 더 안전한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람이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든다. 한간에서는 로보택시라고도 부르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 이렇게 4번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상 이 4번 정도 내용을 제외하고는 현재 모두 시행이 되고 있거나 혹은 윤곽이 잡힌 내용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새롭게 공개될 마스터 플랜 3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을까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테슬라 투자자의 날 D-Day 1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마스터 플랜 3에 관한 내용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 플로우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간밤에 테슬라가 잘 갔습니다. 이제 인베스터 데이를 앞둔 그런 것도 있었고 독일 공장 잘 돌아간다 이런 얘기도 있으면서 움직이는데 저희가 또 미리 이렇게 또 약속 드렸던 대로 이렇게 이벤트가 있기 전에 미리 한번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또 말씀드립니다. 테슬라 투자자의 그런 인베스터 데이 관련된 건데요. 플로우로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다 좀 엎었어요, 둘 중에. 저희가 내용을 좀 더 실증적인 내용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중소형 라인업의 신규 공개, 이제 자동차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율주행, 그리고 요즘 제일 뜨거운 게 AI이지 않겠습니까? 관련된 연계 모빌리티. 세 번째는 이제 자동차 이외에도 앞으로에 대한 먹거리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태양광, 폐배터리, ESS 사업 이런 쪽과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영일 전문 첫 번째 플로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소형 라인업이네요. 네, 일단은 중소형 라인업 신규 공개, 요거를 이제 아까 이제 은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마스터 그쵸. 플랜 1, 2와 함께 이제 곁들여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거 잠깐 이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전략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테슬라가 지금 어떤 전략을 지금 펼쳐 나가고 있냐면 지금 이제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저가형 모델, 그러니까 이제 저가형 모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게 무엇이냐? 작년에 이제 말쯤 됐을 때 중국에서 네. 수요가 감소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테슬라의 아성이 무너지나 드디어 그렇죠. 테슬라가 이 공장 생산량을 줄인다, 아성이 무너지나라는 이제 이러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생겨났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이제 택한 전략이 무엇이냐면 이제 가격을 어느 정도 하락시켜가지고 네. 생산량을 이제 더 늘리고 이제 판매량을 더 늘리겠다라고 이제 전략을 꾀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가격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판매량 많이 늘리면 그러면 이제 외형 성장은 가능한 거니까 양으로 승부 보겠다 이런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서 테슬라가 또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보다 또 유리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 수익률이 타 기업보다 높다라는 점. 그렇죠. 1위죠.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격적인 부분 조정이 좀 가능한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이 마스터 플랜 1을 보게 되면은 고급 스포츠카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조금 더 저렴한 차종을 생산을 하겠다. 이러한 계획이 이제 마스터 플랜 1에 있었잖아요. 고급형들이요? 네, 이게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 이제 이 테슬라의 판매 전략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이 차량들을 판매를 해서 생기는 이제 수익으로
자동차 라인업을 좀 늘려나가겠다. 약간 이제 이러한 전략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전략이 지금 다시 한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 마스터 플랜 3에서 이 저가 모델 약간 하나로 3천만 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이 정도 이제 가격대에서 이제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게 지금 예. 스파이샷입니다. 그렇죠. 이제 스파이샷 하면 보통 이렇게 이제 이 외장에 이렇게 이제 이 얼룩덜룩하게 해가지고 필름을 좀 알아볼 붙여놔가지고 수가. 이렇게 예. 이제 운행을 하는데 약 한 3천만 원 왔다 갔다 하고 그 정도면 접근하기 괜찮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자동차 시장에서 사실 중저가 모델이 거의 큰 비중을 차지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 전기차는 기본 4, 5천만 원 이상씩은 이제 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제일 싼 것도 그렇죠. 그렇죠. 예. 제일 싼 모델이 4, 5천만 원 이상씩 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은 구매하기가 약간은 이제 힘든 그런 라인업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서 중소형 라인업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모델 2가 만약에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된다라고 했을 때 네. 테슬라가 중소형 라인업 시장에도 진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생산량을 늘려 나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테슬라가 점유율을 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약간 이제 이러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모델 2가 발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저가형 모델이다 보니까는 이 비싼 소재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이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가 주를 이루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이니켈 있습니다. 아니군요. 네, 하이니켈이 아니고 네.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가 주요하게 이제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어제 또 이제 CATL에서 관련된 이슈가 하나 나왔었잖아요. 네. 리튬 인산철 이제 배터리 가격 이제 낮추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이제 시장에서 리튬 인산철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혜가 좀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일전에 LFP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알려졌었던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파워넷이라든지 네. 혹은 이제 뭐 아모그린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이제 시장에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가 진행이 되고 있기는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중소형 모델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측되기는 하나 일단은 시장에서는 조금 더 확실한 이야기가 나와줘야지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LFP 배터리 관련주들은 지금 당장 접근하기보다는 수급이 들어갈 때 이제 어느 정도 좀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부품 관련된 종목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뭐 예를 들면은 센트럴 모텍이라든지 네. 오늘 전체적으로 좀 윗꼬리를 그리고 있기는 해요. 센트럴 모텍이나 혹은 뭐 KEC라든지 네. 뭐 그다음에 뭐 명신산업 등등 해서 부품 관련된 종목들은 수급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모델 2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생산량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품들은 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네네. 지금 이 테슬라의 전략 자체가 어찌됐든 가격은 조금 낮추더라도 생산량 더 늘려서 그렇죠.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수익성을 챙기자, 이러한 전략인 만큼 아무래도 부품 쪽에 먼저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부품 쪽에 오늘 사실 윗꼬리가 그리는 종목들이 조금 이제 있기는 한데, 네. 저는 이 종목들 수급이 그래도 다 죽지는 않았다. 차익 실현이 조금 이제 나오기는 했지만 뭐 센트럴 모텍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KEC도 그렇고 그림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내일 정도. 부품주에 한해서요. 그렇죠. 부품주들은 지금 수급이 들어가줬기 때문에 네네. 이제 내일 이 인베스터 데이가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요일 날에 이 이후에 이제 이 관련주들이 수급을 받을 텐데 지금 이 부품주들은 수급이 오늘 잘 들어와줬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 충분히 탄력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모아뒀다가 3월 1일 지나고 이제 수익 실현해도 되는 겁니다. 모아두기에는 저는 그런데 지금 현재 인베스터 데이 관련된 종목들은 네. 완전하게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짧게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3월의 시장 분위기가 네. 그렇게 좋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월보다는 3월의 시장 분위기가 우려감이 조금 더 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완전히 또 단기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네요.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내일 또 쉬는 날이잖아요. 맞아요. 네, 쉬는 날이다 보니까 쉬는 날 이전에 미리 조금 매수를 하게 되면 인베스터 데이가 생각보다 재미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은 뭐 그러한 리스크도 이제 어느 정도 감안을 했을 때 네. 일단은 수요일 날에 이제 지나가고 나서 목요일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수익 챙기는
땡기는 부분은 충분히 또 가능하다 생각이 합니다. 네. 네, 시점이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했었는데 좀 자세하게 좀 잡아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테슬라 하면 소프트웨어 또 자율주행입니다. 이것 때문에 뭐 사고도 나고 있지만 조금씩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고, 그리고 또 AI의 연계 모빌리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차를 쫙 깔아놓고 이제 나머지 소프트웨어를 팔겠다. 그렇죠. 약간 이런 것도 되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러면 네. 아까 또 이야기했었던 마스터 플랜 1, 2 한번 또 다시 띄워주시면 볼까요? 좋을 것 예, 같아요. 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되면 자, 마스터 플랜 2에 자율주행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모든 테슬라 차량에 인간 운전자보다 10배 이상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를 하겠다. 그런데 사실 자율주행 쪽은 최근에 이제 이 테슬라 쪽에서도 구설수가 조금 이제 있었죠. 맞아요. 뭐 이제 사고가 조금 이제 난다라든지. 항상 사고 나면 이것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좀 진행 중인 그런 플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이야기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네. 최근에 AI가 워낙에 핫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AI가 결론적으로는 차량 모빌리티, 인포테인먼트에 이제 들어갈 것이거든요.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혹시 테슬라 운전해 보셨나요? 저는 이제 구경만 했고 네. 모델 Y를 저기 스타필드 가서 한번 타보기만 했어요. 네. 네. 저는 이제 그냥 옆에서 이제 네. 운전하는 거 한번 봤거든요. 지금 어때요? 이제 주행 영상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가운데에 이 센터페시아에 딱 인포테인먼트 화면 딱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뭐 자율주행을 이제 어떻게 한다라든지 그러면서 테슬라 지금 자율주행 레벨이 저는 아직 2단계이기는 하지만 네. 굉장히 또 간편하더라고요. 2단계만 되더라도 많이 편리해집니까? 2단계에서 상당히 조금 이제 고도화된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3으로 가려고 하는군요. 3단계가 이제 이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그냥 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이다. 속도의 차이군요. 네, 속도의 네. 차이고 이제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는 아니고 이제 법제화에도 이제 네네. 보험 적용이 안 된다라거나 이제 그러한 단계입니다. 때문에 레벨 3부터 실질적인 단계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AI 관련된 이슈가 워낙에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 반도체 쪽으로는 실질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AI 관련된 이러한 이제 이 차량 모빌리티 관련된 이야기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어땠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좋았거든요. 그렇군요. 뭐 예를 들면 모트렉스라든지 네. 그 다음에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예. 관련주들 흐름이 지금 최근에 수급도 괜찮고 그 다음에 추세 자체도 어느 정도 좀 상방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모트렉스 그 다음에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 다음에 뭐 넥스트 칩, 뭐 칩스앤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거든요.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 혹은 이제 AI 쪽에 어떤 힘을 받아서 실적도 좀 잘 나와주고 있어가지고 네. 이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이 인베스터 데이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쪽도 트레이딩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이 지금 저는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최근에 수급 들어왔었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있거든요. 네. 이쪽 한번 이 위주로 보시면 상당히 또 이번 주에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트레이딩 한번 또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 가장 중요한 거다. 종목에서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폐배터리, 폐배터리 좀 참 많이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ESS 사업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좀 앞으로의 미래네요.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번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제 머스크가 이야기를 한 부분이 네. 이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미래 에너지로 이제 가는 길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뭐 지속 가능한 뭐 이런 네, 그렇죠. 거더라고요. 예.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테슬라가 이제 에너지 사업을 얼마나 진행을 하고 있냐 보면 지금 이제 에너지 사업이 비중이 이제 전체 매출의 5% 정도 됩니다. 지금 거의 그냥 차 파는 회사군요. 네, 그렇게 이제 크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꾸준하게 좀 이제 키워나가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테슬라가 태양광 사업도 사실 진행한 지는 꽤 오래됐거든요. 네.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익성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지만 태양광 쪽은 사업을 진행한 지는 오래되기는 했는데 뭐 이 부분이 인베스터 데이에서 그렇게 크게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에서 뭐 그렇게 반응이 크게 나올 것 같지도 않고요. 비중이 조금 적긴 하네요. 네, 그래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역시나 ESS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ESS 사업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쪽이 어디냐?
라고 하면 폐배터리 쪽이 아닐까. 폐배터리 사업은 이제 테슬라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군이고, 네. 그래서 최근에 코스모 화학이나 혹은 뭐 맞아요. 세비캠, 뭐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 등등 해서 맞아, 폐배터리. 폐배터리 관련주들 흐름이 좋았거든요. 맞아요. 폐배터리 관련주들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또 이 인베스터 데이에 맞물려서 한번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네. 다만 이제 이 종목들은 상승이 조금 이제 과도하게 나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원자재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리튬 관련된 이야기를 나오면서 뭐 코스모학도 지금 거의 신고가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도 저가에서 지금 반등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온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폐배터리 쪽은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이제 관심을 가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다. 네, 이 어느 정도 정도군요. 시세가 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이제 종목들 찾아보니까 아모그린텍이라는 종목이 지금 이제 있는데, 이 네. 종목이 LFP, 그 다음에 ESS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테슬라 쪽의 매출 비중이 50%거든요. 높네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상당히 좀 연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아직까지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만약에 들어왔다면 말씀을 예, 하셨겠네요. 그러면은 최소노 관심주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실질적으로 ESS 사업도 진행을 하면서 2차전지 소식도 진행을 하니까 이제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수급만 들어와 주면은 바로 또 이번 수혜로 쭉쭉쭉 치고 나갈 수가 있겠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좀 보고 있다, 예. 담아놓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일단은 보고 있다가 예. 아모그린텍이 어찌됐든 연관된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LFP 쪽도 그렇고, 그래서 네. 연관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수급만 들어가주면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어떤 종목 한번 이제 관심으로 담아놔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뭐 부품주, 네. 뭐 아까 이제 센트럴 모텍이나 이러한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한번 이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모그린텍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 잡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이 실적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기간 봐도 될 것 같으니까 수급 들어가기만 한번 이제 접근을 하시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은 우리가 인베스터 데이를 비단 3월 달에는 인베스터 데이로만 국한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또 있나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저는 이제 3월 달이 2차 전지가 순환매가 조금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인베스터 데이뿐만 아니라 IRA 가이던스가 곧 발표가 될 거거든요. 진짜 IRA 법안은 김영일 전무가 너무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그래서 2차 전지 인베스터 데이, 테슬라가 만약에 이제 발표하고 나서 급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IRA 가이던스까지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은 시장 분위기가 이제 이쪽 관련된 종목으로 확 몰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IRA 가이던스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완성차 쪽에도 수급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소재 쪽은 또 확실하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 양극재라든지 뭐 혹은 이제 뭐 음극재, 전구체 등등 해서 관련주들, 소재 기업들 한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테슬라 직접 납품, 예를 들면 LNF 같은 이런 종목들도 있겠죠. 오늘 정지당하지 않았습니까? LNF가 정지당했나요? 중간에 제가 약간 보지는 멈췄던 걸로 알고 못했는데. 있는데요. 네. LNF 지금 이제 그러면 제가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확인해 볼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LNF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이 직접 납품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테슬라에 어느 정도 이제 엮여 있는 종목들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인베스터 데이, 테슬라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저는 네. 장기적인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월 달에 2차 전지 쪽에 매기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IRA 가이던스는 단기로 끝날 만한 이슈는 아니거든요. 네. 앞으로 꾸준하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거고, IRA 가이던스는 결국에는 이제 이 기준점이 될 겁니다. 어떤 기준점이 될 거냐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투자를 미국 쪽에 활발하게 더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데로 돌려야 되느냐, 약간 이러한 기준점 분기점이 될 거거든요. 우리나라한테 유일하게 좀 개편이 되면 좋겠네요. 그렇죠. 좀 네. 유리하게 개편이 되면 충분히 이제 이 투자를 좀 많이 진행을 하면서 이제 소재 기업들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3월 달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2차 전지가 완전히 또 분위기를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때문에 일단은 장기적인 방향도 이번에 3월 달에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러한 장기적인 방향은 IRA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네. 저는 미리 이 예측을 하고 움직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당장에 어찌됐든 테슬라 관련해서 부품 쪽은 이 수급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수급 들어가는 쪽 먼저 차근차근 이제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둘씩 수급 들어가는 쪽에 단기 트레이딩을 하다가 IRA 가전 수급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바닥 쪽에 있는 2차전지 소재 쪽 한번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를 탈 수가 있으니까 모아가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제 2차전지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테슬라가 또 치고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또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쭉 단기 트레이딩.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AI 관련된 종목들처럼 단기 트레이딩 또한 꾸준히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에 2차전지 쪽은 투자 아이디어를 너무 이제 미리 예측하기보다는 결과를 보고 움직일 필요성, 수급을 보고 움직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단기적인 방향과 장기적인 방향성, 양방향을 둘 다 생각을 하되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2월 달보다는 조금 이제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3월 달에 경제 지표가 전체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2월 달에 다 안 좋게 나왔으니까 우려감 자체는 조금 더 크게 형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였지만 이제 IRA 법안이라는 것까지 저희가 이제 2월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섞어서 확장시켜서 3월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